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 활동 이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212쪽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발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수정란에서 사람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자하고 난자가 수정을 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자의 꼬리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요. 이 정자 안에 있는 핵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원래 이 난자의 핵과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의 핵을 가진 이런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수정란이 되는 거죠. 수정란이. 그래서 이제 정자가 23개의 염색체, 난자가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합쳐지니까 이 핵 속에는 전부 46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했던 거고요. 이런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이 수정란이 이제 분열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개의 세포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이 세포들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은 신경이 되고 어떤 것들은 근육이 되고 하면서 이제 팔다리도 생기고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의 사람이 완전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 여기를 우리는 발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나날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나날은요, 자, 우리가 난자와 정자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난자는 양분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세포에 비해서 훨씬 크기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난자가 이제 정자 만나서 정자의 핵만 들어가서 난자의 핵과 합쳐져 가지고 수정란이 됐기 때문에 이 수정란 자체는 난자의 크기와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세포가 원래의 세포 크기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세포가 분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세포가 이렇게 점점 커져서 더 많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분열하죠. 그리고 분열한 건 다시 또 커야 되잖아요. 얘들은 다시 또 커져서 또 분열하고 이러는데 이 지금 발생 초기 과정에서는 이런 성장 과정이 없어요. 성장 과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는 간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장 과정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분열만 계속하는 거예요. 분열만. 물론 이제 분열할 때 핵이 각각 다 들어가지요. 그래서 원래 크기의 세포로 되돌아오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나날이라 그럽니다. 이런 나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얘들이 이제 요 세포, 만약에 요 세포 하나가 분열한다고 가정하면 얘가 이제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다시 성장해서 또 커지고 또 분열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나날이라 그럽니다. 자, 다음은 착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아까 수정란이 처음에 나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이런 작은 세포들이 생긴다고 그랬는데요. 이 세포들이 더 이제 세포 분열을 계속하게 되면 가운데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고 나머지에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태가 생겨요. 이런 상태를 포백이라고 그러는 포백이 포백. 무슨 배가 뭐냐면 이런 수정란이 분열을 거듭해서 나중에 완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 시기를 배라 그래요. 배.
이런 세포 덩어리를 배라 그러는데, 요 배가 이제 모양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런 주머니 같이 빈 공간이 생길 때에 이런 세포 덩어리를 포배라 그래요. 이 포배가 되면 자궁 안쪽에 달라붙게 되는데, 엄마의 그 자궁 안쪽에 달라붙는 거죠.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착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착상이 일어나면 임신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배란이 되고 나서 임신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난소가 있죠. 난소 안에서 난자가 이렇게 점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난자가 이렇게 커지면 난자를 둘러싸고 있던 막이 터지면서 난소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난자가 난소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배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란된 난자가 여기 있는 수란관을 따라서 쭉 내려오죠.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서 정자를 만나게 되는데, 오로지 하나의 정자만 난자에 침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수정란이죠. 그 수정란이 요 수란관을 따라서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수란관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얘들이 점점 분열해서 세포가 2개, 4개, 8개, 그 다음에 이제 상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뽕나무 열매 오디 알죠? 작은 그 포도송이처럼 다닥다닥 열린 것처럼 이렇게 세포가 다닥다닥 이렇게 많이 생긴 걸 상실배라 그러고, 요게 이제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요게 지금 배가 있으면 요 가운데 빈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이 빈 공간이 생기는 시기를 포배라 그럽니다. 포배. 이 포배 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려오다가 포배 때가 되면 자궁이, 이게 지금 자궁인데 자궁의 안쪽 벽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 그림이 확대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자궁벽에 이렇게 포배가 이렇게 붙은 다음에 이 세포들이 계속 분열하면서 자궁 안쪽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착상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임신이 된 거죠. 다음은 태아와 모체 사이의 물질 교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착상이 되면 착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태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자, 여기 보면 자궁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궁 안에 아까 착상이 된다고 그랬죠. 착상이 된 후에 계속 세포가 분열해서 발달하게 되면 이런 그 태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좀 확대한 그림이 요 오른쪽 그림이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탯줄이고, 탯줄에서 이제 그 빨간색이 지금 보면 태아의 뭐예요? 태아의 동맥이고, 파란색이 태아의 정맥을 표현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정맥피가 와서 여기서 산소나 또는 양분을 받고 동맥피가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인데, 지금 요 태아의 혈관이 지금 엄마의 이게 자궁이거든요. 엄마의 자궁 안에 보면 이건 엄마의 동맥과 정맥이에요. 엄마의 동맥과 정맥. 그러면 엄마의 동맥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어? 주머니처럼 돼 있죠, 주머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엄마의 혈관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엄마의 혈관이 이렇게 혈액 주머니를 만들고 있으면 태아의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태아의 혈관이 막 이렇게 해서 구부러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아의 혈관이 엄마의 혈액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나 엄마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이 어떻게 돼요? 직접 교류가 일어나지 않죠. 분명히 관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이 막 뒤섞이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엄마는 태아에게 뭘 줘요?
산소도 주고 양분도 주죠. 그리고 태아는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을 어떻게 해요? 노폐물.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산화탄소나 또는 암모니아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노폐물은 엄마한테 주는 거죠. 어? 태아에서 엄마한테 노폐물을 주는 거예요. 노폐물을. 이런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디다? 태반이다. 어? 다음은 태아의 발달 과정 한번 볼까요? 5주째라고 하는데, 지금 사진이. 이때 이제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뭐 그거를 엄마 배 밖에서 느낄 수는 없지만 심장 박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뭐예요? 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뇌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기관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하는 데가 뇌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팔이나 다리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5주체가 되면 벌써 팔다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제 8주째인데요. 8주째가 되면 대부분의 인체에 있는 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심장, 폐, 뭐 콩팥 이런 데에, 지금 여기 이제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 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뇌가 드디어 활동하기 시작할 때가 8주예요. 8주면 임신한 지 2달 정도 된 거죠. 다음에는 14주째가 되면 어때요? 14주째 사진을 보시면 눈, 코, 입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생식기관이, 지금 여기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는 생식기관이 발달해서 남아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14주. 응? 약 3달 정도 지나면 남녀 아이 생식기관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다음에 20주가 되면 눈썹과 몸에 작은 솜털들이 많이 나게 돼요. 그리고 태아가 활발히 움직여서 엄마가 태아의 움직임을 알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태동이다 그러죠. 태동. 응? 그러니까 한 5달 정도 되면, 임신은 5달 정도 되면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걸 엄마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엄마의 뱃속에서 얼마 동안 자라게 될까요? 약 266일이 지나면 엄마 뱃속에 다 자라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업 듣고 나니까 우리 인체가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신비롭게 태어나는지 조금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우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모두 상당히 그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거, 나뿐만 아니라 나도 물론 존엄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존엄한지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역시 그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